안녕하세요. 해외 반응 갤러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가 한국의 K9을 대량으로 채택을 하면서 약 10억 달러의 방산 계약이 이뤄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기사들은 빠르게 소식을 전하며 분석 특집 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 방산을 무시하거나 싸고 질이 나쁘다라고 무지성 호도하는 댓글이 많이 없어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음은 일본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방위 박람회 유로 사토리 2024에 한국 전차 K2 블랙팬서의 개량형 모델인 K2EX가 전시되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방위기업 현대로템이 개발한 국내에서 가장 새로운 전차로 일본의 십식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K2EX는 그 K2 전차의 개량형으로 주로 해외 수출 사양이 된다고 합니다. K2EX의 특징은 포탑 상부에 탑재한 원격 조작식 총탑 RCWS나 드론 대책으로 설치된 전자방해 장치 등일 것입니다. K2 전차의 배치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2014년이지만 이후 수출을 위한 국외 PR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동 오만에는 사막 사양의 모델을 개발하여 현지 시험을 실시했으며 2017년에는 노르웨이의 개량 모델 K2N호를 제안하여 시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는 폴란드가 약 1000대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의 대량 도입은 두 단계로 나뉘며 우선 표준 K2 전차부터 최소한의 개량을 한 K2GF형을 180대 도입하고 나머지 820대는 개량형 K2PL로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입니다. 필자는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K2 전차가 수출에서 성공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를 가격이 싸고 즉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격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경우는 그 성능을 인정받고 나아가 각국의 요구에 맞춘 개량형 모델을 개발하여 라이선스 생산과 같은 구매국에 유리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은 수출이 매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폴란드에 대한 대량 수출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의 K9 자주포와 KAI사의 T-50 골든이글 연습기 등 여러 국가의 수출 및 라이선스 생산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 아직도 일본에서는 한국산이라는 부분에 회의적인 의견도 보이고 있지만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무기를 싸거나 나쁠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있지만 서구를 포함해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K2 전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용국이 더 늘어나 그 실적을 바탕으로 더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NATO 규격에 준수하고 있는 전차로서는 저렴한 부류에 들어가는 데다가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에도 적극적이죠. 한국의 유럽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현재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으로선 미쓰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무기체계와 한국의 무기는 격이 다르다. 물론 이웃나라가 더 위다. 예를 들면 전차 자주포는 원래 한국 육군에서의 가동 대수가 육상자위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에는 수출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것들로 충분한 수익을 확보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다. 개량을 거듭한 결과 K9에 이은 베스트셀러 상품으로의 길이 트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파워팩 문제로 신나게 웃어대던 친구들은 기분이 어때? 저 30cm의 단차를 넘지 못하던 전차가 이렇게 훌륭해지다니 이렇게 단기간에 제대로 될 줄이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면 전차를 만들 수 없다. 예외는 이스라엘뿐. 외부 모니터 시스템 같은 거 승용차용의 응용이나 말이죠. 현대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전차가 평가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싸고 그럭저럭의 성능, 비교적 금방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겠지요. 유럽은 냉전 후 군수 산업도 저조하고 에너지도 러시아 의존 등 조금 너무 평화로웠으니까요. K2 전차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자주포 K9은 문당 268만 유로로 저가이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독일 PGH-2000은 문당 1700만 유로에 우크라이나에 팔렸다. 가격이 너무 다르다. 남한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개발했을 것이다. 일본은 아사히 신문 등의 좌익의 공격과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잠수함 이외에는 자국의 개발은 소홀히 되어 있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쇠퇴해 버릴 거야. 현실은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상대국이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언제까지 국회에서 옥신각신할 일이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한국은 북한과는 당장이라도 지상전이 시작되는 상황이니 진정한 전차 개발이 필요하고 생산 능력도 필요하겠네. 대드론이라도 괜찮을까?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 미리 거북선 버전도 만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실전에서 사용해야 개량이 된다. 일본의 경우는 적이 없는 시뮬레이션 훈련뿐 실력차는 당연하잖아. 일본도 지금이라도 수출하는 게 좋겠네요. 이대로라면 한국에 질 거예요. 일단 호주의 신형 프리기탐은 질 수가 없네요. 안 팔리잖아? 대단하네요. 평가는 1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럼 일본의 전차는? 내수익들 때문에 점점 억지 댓글 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개발비도 나라의 지원도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럽이 군비를 아끼고 게을리한 반면 한국은 온갖 무기를 수출하는데 집념을 불태웠고 마침내 그 노고가 보상받을 단계에 이른 셈이다.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다에서는 프리기탐 수출에 성공했고 하늘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최신의 전투기 공동 개발에 이르고 있다. 기사에도 나오는 K9 자주포는 유럽의 공통 자주포가 될 기세다. 한국 무기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일 것이다. 이제 와서 수출에 손을 뻗으려다 모조리 실패하고 있는 어느 섬나라와는 대단한 차이다. 결함이 있어도 철저히 은폐하는 일본제 무기의 카탈로그 스펙은 그림의 떡이어서 비싸거나 나쁠 것으로 전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네. TV나 스마트폰도 한국산을 일본인이 애써 무시하고 있어서 갈라파고스화되어 어느새 세계 전체에서는 한국산이 주류가 된 것처럼 무기도 어느새 한국산이 점유율을 확대해 오고 있네요. 코멘트의 애국자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나 한국은 낮아. 일제에는 당할 수 없어. 한국 전차는 언덕도 못 올라가는데. 라며 달콤한 환상에 도취해 있지만 지금은 한국이 무기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 K2의 등반 성능은 레오파드2보다도 높아 나토 군사연습 드래곤 24에서 실증되었고 한국 제품을 아직도 싸고 나쁘다는 녀석은 토박이 녀석뿐이야. 불쌍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 좋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침략하고 있는 나라잖아. 이러다가 일본 본토를 침략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해외 반응 갤러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